200페이지에 나는 누구인가 해보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나는 누구인가 인문 분야 그리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듣기로는 원래 내 예상은 이게 원래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4단원부터 원래 4-1이 인문 분야, 2가 예술 분야, 뭐 3번이 다양한 시대 그리기 이렇게 나오고 5단원에서 사회, 문화 이렇게 나오고 6단원에서 과학, 기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올 것 같았는데 지금 어떤 학생 얘기로는 4단원에서 하나, 5단원에서 하나, 6단원에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대. 들었니? 이런 얘기? 그래서 그리고 그 문학은 4작품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근데 저 말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생각에는 4단원이 지금 인문 분야잖아. 그래서 인문 분야가 나올 것 같고 예술은 막 그렇게 또 많이 나오는 걸 아니니까 5단원에서 사회 요거 나올 것 같고 6단원에서는 뭐 과학이나 기술 둘 다 하든가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는 건데 솔직히 이런 게 그 평가원에 비하면 좀 쉬워요. 과학 기술도 응? 막 어렵지는 않아.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인문 분야를 하나 읽어보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인문 분야 글이 또 수행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좀 참고해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같이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철학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라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논리학 강의에서 위의 세 가지 질문이 모두 결국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고 하였다. 인간의 별표입니다. 인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다. 원래 칸트부터 인간, 귀결, 어휘 알아둡니다. 어떤 결말이나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결국에는 다 모인다. 같은 질문이다. 처음에는 칸트 얘기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 서론의 두 번째에서 소크라테스 얘기해요. 한편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라 하였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무엇인지 알면 왜? 나가 인간이니까 나 개인이 인간에 포함되는 거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인간과 자신은 어느 정도 연관은 있지만 아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이 송봉호라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인간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곳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을 연구한다고 해서 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나를 연구하려면 진짜 나 자체를 연구해야 된다. 라는 얘기야. 인간을 연구한다. 나를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느 정도는 연관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르다. 그래서 인간을 연구한다고 해서 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얘기야. 그럼 지금 서론이 2개 문단으로 나뉘었는데 서론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칸트가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결국에 뭘로 귀결됐대? 인간.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럼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철학의 궁극적 목적, 너 자신을 알라래. 그럼 나 자신에 대한 얘기니까. 알겠죠? 철학의 가장 중요한 논제,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나야. 알겠지? 그리고 결국에 칸트도 인간을 얘기했으니까 인간이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본론이 서론 다음에 본론인데 본론이 또 1, 2로 나눠져 있었죠? 본론 1. 아득한 옛날 사람들은 자신보다 자신을 둘러싼 자연 현상이나 우주,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들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 옛날의 사람들은 지금 칸트도 인간이 중요하다고 하고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옛날의 철학자들이 처음부터
인간이나 나의 관심을 기울였던 건 아니다. 그들이 처음에 관심을 기울였던 건 우주, 그 다음에 뭐 자연현상 이런 거였다. 학문의 발전 과정을 봐도 나에 대한 연구하는 학문보다 나에게 멀리 떨어진 대상을 탐구하는 학문들이 먼저 발전하였다.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학문이 뭐 자연, 우주 이런 거죠.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기원전 6세기에 자연 철학자들이 기원전 6세기부터 시작했어. 처음으로 우주, 자연 이게 뭔데? 나와 조금 멀리 있는 것, 나와 동떨어진 것, 우주, 자연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철학다운 철학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 철학. 탈레스란 철학자가 천체, 하늘을 연구한다고 별을 쳐다보다가 우물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학자들은 주로 천체에 관심이 많았다. 천체는 어떻게 운행하는가? 우주 혹은 자연이란 무엇인가? 신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왜? 관심이 일단 인간에게 아직 오지 못했고 천체, 우주, 신 이렇게 있었으니까 등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였다. 1세기가 지나고 기원전 5세기가 5세기 무렵이 되어서야 약 100년이 지난 후에 철학자들은 드디어 인간의 별표, 인간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조차 궤변론자에 의한 초보적인 단계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지금 200페이지의 그 본론 1에서 얘기하는 건 아득한 옛날 철학자들은 아직 인간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나마 기원전 5세기에 관심이 생겼었는데 그때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었다. 그 얘기야. 201.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연, 우주, 신 등에 대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디까지나 그 다음 밑줄 우리의 생각을 거쳐야 그 다음 나를 통해야만 의미가 있다 이 얘기죠. 다시 이해했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연, 우주, 신 등에 안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생각을 거쳐야 가능하며 나를 통해만 의의가 무슨 말이야? 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자연이나 우주나 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러려면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나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야. 나가 무의미하다면 우주가 아무리 의미 있고 아름다운들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주가 그래 아름다워. 근데 내가 알아야 되니까 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전제돼야 된다. 그게 앞서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가 누구인지 인간보다 조금 더 개별적인 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한층 더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이 뭐냐면 수수께끼는 예나 지금이나 물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뭐 나에 대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한데 아직 그게 중요하지만 아직 그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철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인류가 왜 가장 먼 것부터 우주, 천체, 자연 이런 것부터 탐구하기 시작했는지는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사실 나는 그냥 나잖아. 주관,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사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든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나의 특징.
형광펜, 개별성, 형광펜. 나의 특징. 나는 약간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다. 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래. 또 나는 잡히지 않는 대상이다. 그 밑에 추상성, 형광펜. 나가 나의 몸 어디에 존재한다고 꼭 집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를 알고 나를 탐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중요합니다. 나를 탐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나를 탐구할 수 있긴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다. 왜? 나는 너무나 개별적이고 나는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옛날부터 학자들은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성, 즉 마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여겼다. 밑줄합니다. 내성이 바로 마음의 눈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방법이라고 여겼대. 옛 학자들은. 하지만 세모 해볼게요. 하지만 철학자들은 내성에도 마음의 눈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국의 철학자 흉 있어요. 흉은 누구냐면 경험론자야. 경험이 최고야. 흉은 경험론자야. 내성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가 아닌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만 나타난다고 하였고, 가로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것들. 아니 자꾸 내가 나를 바라보면 진짜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경험한 나만 나온다. 그거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도, 흉 말고 사르트르라고 있었는데, 사르트르도 뭐라고 얘기했대? 의식의 옹달샘 속에 들어있는 나란 조약도를 찾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결국 뭘 얘기했다는 얘기냐면, 흉하고 사르트르는 내성으로는 뭐 할 수 없다? 나를 연구할 수 없다. 나를 탐구할 수 없다. 라고 했지. 이 내성이라는 방법의 부정적이라는 거죠. 옛날부터 학자들은 그래 내가 나를 연구하려면 그럼 내가 내면으로 마음의 눈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는데, 흉이 아니 그럼 안 돼. 사르트르도 안 돼. 왜? 한계가 있어. 흉은 이제까지 너가 아닌 경험한 것들만 나타난 거야. 사르트르 찾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했어. 즉 내성의 방법으로는 나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경험들을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그 바로 본질로서의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경험은 찾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거래.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아무리 마루 바닥을 내려다본다 한들 밖의 상황은 변하고 있는데, 기차가 달리는지 정지에 있는지 알 수 없고 내성으로 나를 본다는 건 기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마룻바닥 바라보는 게 속도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되는지도 알 수 없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만 들여다보아서는 스스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다. 내성의 방법의 한계를 얘들아 거기 형광펜에 달리는 기차에 비유하여 설명함. 비유는 별표도 하세요. 내성으로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게 달리는 기차에서 마룻바닥 쳐다보는 것과 같구나.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다. 밖의 상황, 달리는 속도 이런 거 파악할 수 없다. 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가 나오겠죠. 본론 1에서 내성 나왔고 그거에 대한 한계 나왔어요. 그럼 다시 정리, 지금까지 정리. 앞에 서론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철학에서 중요한 논제라고 나왔는데 그건 인간과 나다라고 나왔어. 그럼 옆에 200페이지에서 본론 1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사실 철학자들이 처음부터 나랑 인간을 연구한 건 아니었다. 여기서 나로부터 동떨어진 천체 뭐 이런 것만 막 연구하다가 지금 이제야 비로소 나를 알게 되었다.
5세기에 와서야 인간을 드디어 연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여기 본론 201에 본론 1의 2, 3, 4번 문단에서는 그런데 결국 인간 중에서도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근데 나는 너무 개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나를 탐구하기는 쉽지 않다. 네 번째 문단, 내성으로 나를 파악하기는 너무 어렵다. 탐구하기는 어렵다. 라고 특히 누구? 흉과 사르트르도 그렇게 말했대. 그럼 본론 2로 가요. 본론 2.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을까? 내성으로도 안 되고 나를 아는 방법이 어렵다라고 했잖아. 그래, 인정.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인류가 자연, 우주, 신보다 늦게 자신을 살피기 시작한 것이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 아니라 철학의 궁극적 목적이라 한 것도 다른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알아야 나 자신을 또 알 수 있대요. 나를 알려는 전제 조건이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궁극적으로 그 이야기한 이유도 결국에 다른 것들을 다 알고 나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고대 철학자들도 다른 것부터 시작해서 나로 온 이유는 다른 것들을 알아야 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나를 어떻게 알면 되냐면,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가로 또는 형광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만 계속 내 앞만 내성으로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룻바닥만 본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부버는 또 부버의 의견 인용하고 있습니다. 칸트, 소크라테스, 흉, 사르트르 나왔고, 이제 부버가 얘기하는 거 중요한 의견이에요. 자신에 져서 나와 너에서 너 혹은 그것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밑줄 합니다. 또는 형광펜, 너 혹은 그것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그 누구야? 부버죠?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세상에 두 개밖에 없대. 다시, 내가 가질 수 있는 관계는 세상에 두 가지가 있대요. 나와 그것의 관계와 부버가 얘기하는 거야. 나와 누구의 관계? 너의 관계. 지금 이 줄 표시가 뭐라고? 관계. 관계가 왜 중요해? 관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탐구하는 게 가능하다. 근데 다행이야. 관계가 100개가 아니라, 관계가 10개가 아니라 2개밖에 없대요. 관계가 2개밖에 없어.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둘뿐이래. 누가? 부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 그럼 봐. 그런데 이 두 관계에서 유일한 것은 너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나와 그것과 관계를 맺고 유의할 것은 나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라고 썼는데 얘네 둘이 같지 않대요. 얘네 둘이 같지 않대. 이것은 나가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맺는 관계에 따라 바뀌는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중요합니다. 그럼 나는 이때의 나랑 그것이랑 있을 때의 나랑 너랑 있을 때의 나랑 다르다라는 거야. 나연아. 민경이랑 있을 때의 너랑 지윤이랑 있을 때의 너랑 다르다고. 선생님하고 있을 때의 너랑 나랑 선생님하고 있을 때의 나랑 집에서 엄마하고 있을 때의 나랑 다르다고. 알겠지? 그럼 나는 지금 뭐야? 나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중요합니다.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럼 중요하네. 다시 왜 다르다고? 나는 관계에 따라서 달라져.
그럼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자꾸 바뀐다는 거니까 가변한다는 거네. 그치? 다른 말로 해서 나는 뭐는 아니고 나는 뭐 하잖아?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야. 뭐에 따라 작다져? 얘기했잖아. 야, 어떤 친구랑 있을 때는 내가 갑이야. 어? 근데 내가 다른 친구 갑자기 막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나면 내가 을이야. 어? 이런 관계에 따라서 갑, 을, 서로의 뭐 기, 뭐 어떤 관계, 뭐 이런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중요해. 근데 다행히 내가 얘기했잖아. 관계가 뭐 나와 친구의 관계,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이렇게 다양한 게 아니라 다행히 많이 줄여놨어요. 관계가 두 개밖에 없대.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조금 어려워. 철학적이야. 그다음부터. 그럼 봐봐. 3번. 202페이지에 그것은 여기에 그것에 해당하는 게 뭐래? 돈, 집, 국가, 그 사람 등 3인칭으로 표현되는 것과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일부일 뿐 내 전체가 아니래.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봐봐. 그럼 내가 그것이랑 만들 때는 나의 뭐래? 여기가? 나의 일부일 뿐이래. 나의 일부일 뿐이야. 야, 니네가 국어당에 왔어. 지금 국어당의 학생으로서의 지금 너희가 기능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와가지고 너희들의 모든 내면이나 너희 다 보일 필요는 없잖아. 근데 국어 공부만 하고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의 일부로서 그것과 기능하고 있는 거지. 국어당 또는 나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소유했을 때 나는 단순히 물건의 소유자로서 나일 뿐 전체로서의 나는 될 수 없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관계는 유일하지 않으며 유한하다. 중요합니다. 거기도 형광펜, 그 다음 유한성도 형광펜, 그 위에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다. 국한성도 형광펜. 내가 그것이랑 관계 맺을 때의 특징은 뭐래? 일부만 맺는 거니까 국한적이고,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제한적이고. 나의 일부만 얘기하는 거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래? 유한하다. 뭐 국어당에서 얘네들이 집에 가. 그럼 이 관계가 끝난다는 거죠. 또는 끊어. 예를 들면. 그럼 그 관계가 끝난다는 거야. 근데 그것으로서의 기능이라는 거야. 상관없어. 그리고 여기서 뭐래? 무슨 관계가 아니야? 유일한 관계가 아니야. 이는 다른 사람들과 표면적 관계를 맺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아니 내가 그냥 우리 반에 안 친한 애야. 우리 반이 같은 반인데 안 친해. 그럼 걔랑은 그냥 표면적인 관계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그때는 내가 나의 전체를 드러낼 필요는 없잖아요. 나의 일부만. 내가 하나의 기능인으로 그냥 같은 반 구성원으로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 그때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 거기다 써. 그러니까 유일 X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유일하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상대방 역시 나에게 하나의 너가 될 수 없고 상대방도 내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지. 유일하지 않으니까. 다른 같은 모둠이 됐어. 다른 애랑 하면 된다라는 거지. 내가 안 되면. 오히려 하나의 그것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뭐 할 때? 내가 그것이랑 관계 맺을 때. 나와 그것의 특징이야. 했어. 그러나 4번 그러나 세모 그러나 윗 문단과 대조되는 거고요. 여기를 잘 이해해야 돼. 그러나 보자. 그러나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너와의 관계, 그럼 얘랑 전혀 다른 모습이래. 그때 나는 인격 전체이면 아까 여기서는 일부래네. 아까 그것이랑 관계 맺을 때는 일부인데 여기서는 인격 전체래. 나가. 그럼 나는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체이면 뭐래? 유일한 존재이다. 여기서 유일 아니라 그랬는데 얘는 어떻대? 여기서는 유일하네. 물론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인격 전체로서 나의 앞에 쓰는 거래. 너도 그러면 뭐야? 전체. 그러면 나도 너를 그것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너도 나를 그것으로 대하는 게 아니래. 그치? 나는 너를 너로 대하고 너도 나를 너로 대하는 거야. 이 말 알아야 돼. 또 할게. 그럼 봐봐.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 나와 그것의 관계는 얘는 주체, 얘는 객체의 관계이며, 그래서 무슨 관계래? 차 등의 관계래. 차이가 있대. 주체와 객체이기 때문에 나와 너의 관계는 전체니까 주체이며 얘도 주체야. 그래서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동격 관계래요. 같은 위치의 관계래. 두 유일무이한 존재들의 무슨 관계야? 동격 관계면서 대등 관계다. 그럼 얘도 내가 너 전체를 더하면 너도 나밖에 없는 거고 나도 너를 전체로 서로 온전히 대하는 거죠. 온전한 나를 서로에게 보여주는 거지. 그때 나를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니? 잘 생각해. 진정한 나를 내가 누구한테 보여주고 있는지 잘 생각해. 응? 예를 들어 회사에 직원 A가 있다고 하자. A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때 조직 안에서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 또는 기능으로 만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해도 그 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 거기다 써. 유일 X. 유일하지 않네요. 유일 X. 따라서 A와 직장 동료의 업무 관계는 유일하지 않으니까 나랑 너가 아니라 나랑 너 빼면 다 나랑 그것이야. 알겠지? 나랑 너 빼면 나랑 더 그것이에요. 나와 그것의 관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A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며 달려 나오는 것을 상상해보자. 그때 A와 I는 단순히 아버지와 자녀라는 기능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기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광펜 인격 그 전체가 총동원되는 나와 나의 만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 다 주체라는 거죠. 나한테 너가 되고 너한테 나가 되는 거죠. 지금 자기 자식을 대할 때는 기능인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나를 총동원해서 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시가 여기서 아까 뭐 회사 구성원 예시가 나온 거고 여기서의 예시는 그 아버지와 아들, 부자 이렇게 쓸 때 그 관계가 나온 거죠. 그럼 다시 앞에 서론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인간과 나다 그 얘기야. 근데 본론 1에서 근데 인간과 나라면서 고대 철학자들은 그것부터 연구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점점점 나랑 인간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201페이지에서는 근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나를 알기는 너무나 어렵다. 왜? 내성으로 나를 알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내성으로 알 수 없더라. 아니 그러면 자꾸 내성으로도 알 수 없다 그러고 나를 알기 어렵다 그러면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나를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관계 속에서 나를 파악할 수 있다 라고 부버가 얘기했잖아요. 그지? 근데 그 관계라는 게 다행히 두 가지로 정리해뒀다 그랬잖아. 나랑 그것, 나랑 너 아니면 나랑 다 그것이라고 그랬잖아. 그 관계 속에서 나를 파악할 수 있대. 203페이지. 그래서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왜? 나가 누구인가가 훨씬 딥해. 훨씬 깊어. 인간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은 아니며. 왜? 내가 훨씬 딥하다 그랬잖아.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라고 했죠? 인간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동일한 성질도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지식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고 그것은 이론적으로 그것이니까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인간에 대한 지식의 특징, 밑줄, 그것에 대한 지식.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대. 객관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동의한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얘기야. 그것에 대한 지식. 그러나 세모. 나에 대한 지식은 나는 객관적일 수 없으며. 그죠? 또 밑줄. 좁은 의미로 뭐 나에 대한 게 굳이 지식이 될 수도 없다고. 왜?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지식이라고 막 표현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것은 지식 이상이요. 나에 대해 안다는 건 지식이 일으킬 수 없는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나에 대한 지식 특징, 지식 이상이고 지식이 일으킬 수 없는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를 못 만나면 진정한 나가 안 돼.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래. 너를 만나야 되고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야 돼. 그것이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거기다 써.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했어. 관계 X. 관계를 안 맺으면. 진정한 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 그럼 그때도 진정한 관계에서 봐. 진정한 관계가 뭐야? 나와 너의 관계죠. 그럼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는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거지. 이제 자기 주위를 둘러보자. 나는 상대방에게 너인가? 우리 서로 진정한 관계인가? 그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통해서 끝나면서 여운을 남기고 우리한테 생각해보게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려워. 뒤에서 조금 더 해야지 쉬워요. 그래도 날개 문제 지금 해보겠습니다. 200페이지부터 해볼게요.
해볼게요. 답 맞추고 뒤에 정리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00페이지. 1번 같이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기원전 6세기에 자연 철학자들이 우주와 자연에 대해 탐구하였고 나중에는 인간 이렇게 되죠. 자, 2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 주의. 네, 5번 잘했고 3번은 관계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4번 기억에 대한 설명. 기억이 지금 뭐예요?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 적절하지 않은 거. 지안이? 1번 유한성은 나와 그것의 관계였죠. 5번은 처음이 나와 그것. 그 다음에 자녀는 나와 너죠. 6번 나연이. 4번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는 조건. 일단 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거죠. 사람이 있어야 하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 204, 206 정리해 보겠습니다. 204에서 206 보자. 서론 2. 인간과 자신은 어느 정도 연관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인간보다 더 한 단계 깊은 곳에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밑에 그 화살표하고 셋째 줄 밑줄 나를 좀 더 심오한 대상, 나를 좀 더 심오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본론 1에 기원전 5세기 나왔어요. 기원전 5세기. 처음에 5세기 무렵에 인간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궤변론자에 의한 되게 초보적인 것이었다. 그 다음 본론 1. 사실 나는 온전히 사적인 것이다. 사실 나는 온전히 사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도 세 번째 밑줄. 세 번째 밑줄 개별성과 추상성을 찾고 있다. 그 다음 아까 위에 본론 1에 그 위에 본론 1에 1번에 두 번째 거에 또 마지막 부분 밑줄 좀 할게요. 원래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에 대해 논의한 것은 한참 후의 일. 기원전 5세기에도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되게 나중에 했다. 이 얘기죠. 빈칸은 내성이죠. 내성으로는 찾을 수 없다. 특히 누가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밑에 밑줄 흉과 사르트르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205페이지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을까? 인류가 자연, 우주, 신보다 늦게 자신을 해보기 시작한 것이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것이 철학의 시작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철학의 목적이었구나 를 자신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 아닐까? 누구를 근거로? 권위 있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근거로. 그래서 기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나와 너 빈칸 그 다음 나와 그것이라는 그 부버의 주장이죠. 이것도 둘째 줄부터 밑줄 밑에 화살표 부분에 관계를 맺는 대상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는 나의 가변성에 대해 내가 바뀐다라는 거지. 가변이라는 거는 원래 쉽게 변한다라는 거죠. 불변과 대조. 부버의 주장을 수부해. 그럼 본론 2에서 빈칸 그것에 해당하는 거는 돈, 집, 국가 또는 사람이어도 3인칭으로 되는 거. 그때는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의 일부다. 그래서 이것도 맨 마지막 밑줄 국한성 밑줄. 그럼 본론 2의 3번. 이 관계는 유일하지 않으며 유한하다. 유일하지 않으며 유한하다. 나는 유한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과의 관계는 유한성의 밑줄. 유한성. 아까 3번의 국한성. 여기도 본론 2의 얘도 3번의 유한성. 국한성, 유한성 밑줄합니다. 그럼 206페이지. 그러나 너의 관계에 있어 나는 전혀
등장한다. 그때 나는 인격 전체이며 너랑 있을 때는 전체. 그 다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 물론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그 인격 전체로 내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돼? 이거는 둘째 밑에서 둘째 줄 밑줄 유일한 인격 전체. 또 나와 관계 맺는다는 거죠. 유일해. 그래서 그 나와 그것의 관계는 거기서 비교합니다. 주체와 객체의 관계. 그래서 결국엔 차등. 근데 나와 너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관계. 그래서 동격. 그래서 대등이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 결론. 인간에 대한 지식은 그것도 구분을 했어. 인간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지식을 구분했죠. 인간에 대한 지식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고 그것은 이론적으로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객관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지식이다. 그러나 나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일 수 없으며 좁은 의미로 지식이 될 수도 없다. 지식 이상이요. 지식이 일으킬 수 있는 없는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랬죠. 뭐 다른 건 됐고요. 그러니까 그것의 인간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인데 나에 대한 지식은 주관적이라는 거죠. 첫 번째 문장 밑줄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인데 반해 나에 대한 지식은 그럼 객관적이지 않다 했으니까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 또 인간에 대한 지식은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만 왜 객관적이니까 언제나 참이니까 나에 대한 지식은 그렇지 않다. 나에 대한 지식은 지식 이상. 그 다음에 인격 전체가 동원된 힘과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결론 마지막. 우리가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제 조건 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와 관계를 맺는 게 가능해야 한다 라고 했겠죠. 이제 학습 활동 하나 있고 소단원 있네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